저는 일반 세션 9번째 사회를 맡게 된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임미희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함에 따라 온라인 생중계로 시청해 주시는 참가자 여러분들께서는 유튜브 채팅창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제에 관련한 질문 또한 유튜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발표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션 9는 혁신의 지역 언론 선거 보도를 주제로 3개의 신문사에서 발제를 해드리겠습니다.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뉴미디어부 부장, 무등일보 이삼석 정치부 기자님, 그리고 중부일보 디지털 뉴스 민병수 부장께서 발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뉴미디어 부장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경남도민일보 뉴미디어부 이승환이라고 합니다. 제목 그대로 지역일간지의 뉴미디어부가 지난 4.15 총선을 어떻게 보도했는가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도해봤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주어진 시간 동안 계속 드릴 말씀은 2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더 좋은 선거 보도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 하나, 그 다음에 지역신문이 계속 신경 쓰고 있는 뉴미디어부 분야에서 어떤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는가, 지난 선거에서 그 2가지를 중심으로 계속 고민해왔고 작업해왔고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뉴미디어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계속 고민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저희는 앞에 모스부호, 그 다음에 온라인, 모바일 이렇게 넘어가는 그냥 상징적인 그냥 그림을 넣어봤고요. 저희가 그 4.15 총선 기획을 저희 부서 회의에서 처음 언급한 날짜가 기록을 보니까 1월 21일입니다. 이날 회의에서 저희가 세운 원칙이 2가지입니다. 저희에게서는 올드미디어라고 할 수 있는 신문이 그 미디어 자체가 가질 수 있는 한계 때문에 이렇게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할 수 없을까, 그게 첫 번째 목표였고요. 2번째는 어찌됐든 선거니까 후보자 정보를 최대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유권자 선택을 도울 수 있는 보도를 할 수 없을까, 이 2가지가 저희의 선거 보도에서 세운 원칙이었습니다. 경남도민일보가 운영하는 플랫폼은 당연히 경남도민일보라는 지면 신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신문사마다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 즉 온라인 뉴스를 다룰 수 있는 플랫폼이 있고요. 저희가 올해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 라디오 방송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 올리는 영상,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뉴미디어가 운용하는 도구는 신문을 제외한 온라인, 팟캐스트, 그 다음에 영상, 이 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3가지로 활용해서 어떻게 더 좋은 선거 보도를 할 수 없을까 계속 작업을 해봤습니다. 앞서 소개한 2가지 기획 원칙을 적용한 첫 보도인데요. 이 보도는 아주 단순한 질문에서 시작을 합니다. 총선 예비 후보라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왔는데 도대체 경남에서 국회의원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누구냐, 그거 한번 살펴보자라는 의도였고요. 다들 느끼시겠지만 예비 후보는 신문에서 좀 다루기 참 애매한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절반 이상은 선거에 나오지도 않고요. 또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것부터 좀 의문시 여기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숫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보도를 해야 하는지도 참 애매하고, 이게 너무 빨리 하면은 별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고, 너무 늦게 하면은 진짜 본 선거에 실제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보도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에서
이 예비 후보를 다룬다라는 게 참 애매하기는 한데 선거 시작 전부터 막 나와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정부를 어떻게든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고민을 했었고, 그렇다면은 저희가 뉴미디어라는 도구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처음에 시작을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남 지역에 출마한 175명 예비 후보들의 그 정보를, 공개된 정보를 정리를 해서 간략하게 좀 추려봤습니다. 경남 지역의 예비 후보는 직업이 정치인인 50대 남성이 가장 많더라라는 이 결론은 뭐 통계라고 할 것도 없이 아주 간단한 건데, 이 기획에 의미를 둔 이유는 보도 가치보다 방식에 있습니다. 잠깐 보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나요? 네, 고맙습니다. 이 보도에서 뭐 내용을 특별하게 보실 건 없고요. 요 위에 파란 글씨로 적어놓은 이게 이제 이 보도가 계속 저희가 그 후보 수나 이런 내용들이 의미 있게 변동이 생길 때마다 갱신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갱신을 해서 최종 마지막으로 175명이 되는 예비 후보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갱신을 해서 업데이트를 했는데, 그때마다 공지를 하고 기사를 수정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신문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작업입니다. 종이 신문에서는. 근데 온라인에서는 아주 간단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이렇게 좀 극복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고민으로 시작을 해본 작업입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래서 첫 번째 계획 설명 들었고요. 두 번째는 18세 시민과 함께라는 18 정치라는 기획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21대 총선은 만 18세 유권자가 참여한 첫 선거입니다. 그 2, 3월 즈음에서 18세 유권자를 내세운 그 기획이 여러 매체에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비슷한 기획을 접하면서 저희가 짚어낸 문제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그 언론이 18세 시민을 너무 개그로 좀 다룬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청소년 유권자 시각으로 이번 선거를 어떻게 보냐라는 정도로 정리하면 될 정도로 질문이 좀 제한적이고 다채롭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그 인터뷰에 나오는 등장하는 청소년들이 할 얘기도 좀 한계가 있지 않았나. 그런 보도들을 보다 보니까 그냥 아예 18세 유권자들이 좀 더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판을 깔아주는 게 어떨까. 그렇다면은 지면이 가진 한계를 벗어나서 아예 그 팟캐스트를 활용해서 친구들이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든 기획입니다. 총 4부작으로 진행했고요. 가 뭔가 너무나 힘들면 다들 다 같이 50% 만족하더라도 다 같이 50% 만족할 수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대본이 있거나 그렇진 않았습니다. 주제만 주제만 저희가 4가지로 정해서 이야기를 진행했는데, 첫 번째가 시민, 이들이 생각하는 시민. 접어 주셔도 되는데. 고맙습니다. 예, 첫 번째 주제가 이들이 생각하는 시민, 그리고 보수와 진보. 그 다음이 이들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공약, 그리고 마지막 주제가 투표를 하는데 정당을 보고 할까 아니면 후보를 보고 할까,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정말 출연한 3명의 청소년 유권자들이 자연스럽게 얘기를 끌어가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저희가 마련해 줬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꽤 의미 있는 어떤 제안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앞에 PPT에 계속 밑에 나오는 표는 기존의 신문 또는 다른 수단으로 이렇게 이 작업을 진행했을 때 가질 수밖에 없는 어떤 한계를 저희가 다른 작업으로 어떻게 극복했는가를 이제 비교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넣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신문으로 했다라면 이런 한계가 있었을 텐데 팟캐스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조금 진행이 수월했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코로나19 확산이 되면서 21대 총선이 전반적으로 좀 어수선하게 진행된 면이 있습니다. 그 특정 시기가 되자 대부분 매체에서는 이번 선거를 좀 깜깜이 선거가 걱정된다라는 이런 보도가 좀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저희들이 조금 의문을 느꼈습니다. 만약에 선거가 깜깜이 선거가 될 것 같으면은
뭐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그걸 막아야 되는 주체는 다른 게 아니라 언론이어야 마땅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차를 만든다라면은 차가 좋은 차가 안 나온다고 욕할 게 아니라 좋은 차를 만들면 되는 것이고, 못 만들면 왜 못 만드는지를 분석해서 더 잘 만들 수 있게 하면 되는데, 그냥 선거 보도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그런 어떤 해설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해서 저희가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언론이 깜깜이 선거를 걱정하는 건 좀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련한 기획이 신비한 후보 사전입니다. 경남 지역 16개 선거구 공식 후보는 최종 74명이 등록을 하는데요. 후보가 확정되자 바로 진행한 기획이 팟캐스트 방송으로 제작한 이 신비한 후보 사전입니다. 선거 기획의 목표인 후보자 정보를 최대한 제공한다라는 걸 구현한 콘텐츠가 되겠습니다. 방송은 4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 동안 매일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후보 기본 정보는 잘 아시겠지만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는 후보 공보물도 PDF 파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보물을 통해서 선관위 홈페이지에 부족한 자료들을 보완할 수 있었고요. 또 현역 의원 활동 사항은 참여연대가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출석, 발의 법안 등이 의안별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후보 관련 보도들까지 모으면은 우리가 유권자에게 알려드릴 자료는 사실 좀 굉장히 풍부합니다. 대본을 작성하고 녹음을 편집하는 일상을 4일 동안 반복을 했는데요. 나흘 동안 신비한 후보 사전에 대본이 원고지 한 370매 정도 됩니다. 이 원고 분량만 보더라도 이게 왜 신문 지면으로 좀 소화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는데요. 하루 평균 90매가 넘는 원고를 4일 연속 소화할 수 있는 지면이 사실상 잘 허락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문과 방송을 포함한 경남 지역 언론이 16개 선거구 후보 74명을 충분하게 고루 다룰 수 없는 물리적 한계가 당연히 있겠죠. 제한된 지면, 방송 시간, 또 인력 등을 고려하면은 이 작업은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기존 언론들이 택하는 방식이 격전지, 관심 지역, 관전 포인트 이런 것들을 이제 제목을 달고 나오는 보도들에는 그 나름대로 의미도 있겠지만 그 뒤에 깔려 있는 내용은 우리가 뭐 전부 다 후보나 지역을 다룰 수 없지 않느냐라는 한계도 같이 들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콘텐츠를 영상으로 제작하는 방법도 고민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오디오로 제작하는 것과 영상으로 제작하는 것은 실제 제작 시간이 한 3배,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선거 기간은 제한이 돼 있는데 내용을 포기하지 않고 기한 내에 우리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오디오가 적합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신비한 후보 사전이라는 이 콘텐츠에는 지역구의 특성, 그리고 선거 쟁점, 후보 정보, 정책, 공약 등이 자연스럽게 담겨 있습니다. 16개 선거구 74명 후보자 비중이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진행자가 적당하게 유머를 섞어서 어떤 뉘앙스를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지면에서 갖기 힘든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16개 선거구에 이제 이번에 아시겠지만 국가혁명 배당금당이 좀 많이 선거를 많이 후보를 냈잖아요. 거기에 이제 3.3 정책이라는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사실 신문에서 다루기가 엄청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은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3.3 정책이라는 거를 신문에서 후보마다 얘기하는데 어떻게 손을 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똑같이 쓸 수도 없고. 저희는 라디오 방송에서 이걸 몇 차례 소개를 하면서 나중에 국가혁명 배당금당 후보의 공약은 국가혁명 배당금당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라디오는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 기획이 지역 언론이 할 수 있는 선거 보도의 그냥 아주 바닥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역 언론이 최소한 이 정도 작업만 해낸다면은 깜깜이 선거는 절대 없다고 확실하게 보장을 합니다. 게다가 이 기획은 그 전국 단위 매체보다 지역 언론이 당연히 강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회 기준 후보, 그러니까 선거구가 253개인데 지역구 선거구가 거기에 곱하기 대략 3, 4 정도를 하면은
정해진 선거 기간 내에 후보들을 전부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전국 단위 매체들이 품을 들이려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거는 지역 신문이 독점할 수 있는 콘텐츠라고 생각하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단위 매체는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격전지, 관심 지역, 관전 포인트 이런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후보 정보를 최대한 유권자에게 알린다라는 기획이라면은 이제 마지막에 준비한 기획은 부동층을 위한 투표 안내서입니다. 이건 잠깐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에 오프닝은 기호 생략하고요. 8번 국가혁명배당금당 오필남 후보, 기호 9번 무소속 선거구든 선거구든 주요 공약 큰 차이 없습니다. 남부 내륙 철도 원활 고수 이것만 봐도 이제 대동단결됩니다. 원팀. 그래서 의료 분야 공약 구체적으로는 공공의료와 관련한 구체적인 공약 제시한 후보 소개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 사태로 관심이 쏠리는 지점이죠. 먼저 기호 1번 정영훈 후보, 기호 7번 김준형 후보, 기호 9번 최승재 후보. 네, 계속 이런 방식입니다. 신비한 후보 사전 기획으로 아까 유권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면 이거는 이제 변별력을 제공해 주고자 마련한 기획이고요. 변별력을 제공한다라면은 저희는 이제 텍스트나 오디오보다는 이렇게 영상을 넣는 작업이 훨씬 좋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간단하게 작업 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명이 나눠서 16개 선거구 대본 작업을 오전 중에 했었고요. 이 작업은 영상과 오디오 전체 클립을 합쳐서 하루 만에 다 한 작업입니다. 녹음과 영상 촬영을 동시에 진행했고, 그리고 한 명이 음성 편집을 하면 다른 한 명은 영상 편집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교차 편집해서 진행하고, 그걸 다시 묶어서 영상 16개로 나누고 한 개 오디오 콘텐츠로 정리하는 이 작업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계속을 했는데, 제가 굳이 이 작업 과정을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선거 기획이라는 게 보통 아이디어나 의욕, 감각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우리가 사실 딱 나오는 결과에 감춰진 어떤 고단한 과정과 작업 시간, 그리고 설계, 구성원 사이 신뢰, 협업 이런 거는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얼마나 하나 결과물을 내는데 크게 작동하는지를 좀 언급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지역적이면서 큰 이벤트인 국회의원 선거에서조차 지역민 관심사는 우리 지역보다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그다음에 황교안 후보의 행보였습니다. 선거에서 각 정당이 차지할 의석수 예측과 판세에는 예민해도 우리가 사는 지역에 아동 성추행범 전과 3범이 나왔다거나, 그다음에 어떤 후보가 이상한 법안을 처리했다더라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합니다. 뭐가 문제고 그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는지는 계속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신문 뉴미디어 분야가 할 수 있는 어떤 선거 보도의 전형을 만들고 싶었고요. 시작은 무모했지만 유권자 시선에서 기획을 재평가받았을 때는 적지 않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앞으로 지역신문 선거 보도에서 이러한 작업들이 지향점이 아니라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시작한 그 지역신문 간의 경쟁이 어떤 성과로 드러날 때 지역신문이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지역 소비자에게 신뢰로 이어질 때 지역신문이 존재할 가치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가치를 키우는 게 지역신문이 아마 앞으로 생존하는 길로 향하는 출발점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긴 시간 고맙습니다. 네, 그 신비한 후보 사전과 부동층을 위한 투표 안내서 등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역신문 선거보도 전형을 만들고 싶었다는 그런 열정도 참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경남도민일보 이승환 부장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컨퍼런스를 시청 중이신 참가자 여러분들께서 유튜브 채팅을 통해 발제에 관련한 질문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무등일보 이삼섭 기자가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등일보 청년 기자 이삼섭입니다. 우선 발표에 앞서 이런 뜻깊은 행사가 마련된 대구 시민 여러분께 또 대구 언론 지역민들께 축하의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지금 잠깐 마스크를 벗어볼게요. 보이시나요? 혹시 몇 살 처음 보이셨어요? 20대 처음 보이셨다고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이 총선 기획을 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20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쉽게도 30대가 되었는데요. 이 기획은 20대가 끝나는 저에게 주는 선물과 또 같은 기획이었고 또 20대 청년 그리고 지금 20대가 되는 청년을 위한 기획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혹시 어떻게 되시는지는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혹은 했을 수도 있고요. 젊은 애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어. 그런 말 들어보지 않았나요? 저 또한 2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 자주 했었는데 제가 이제 언론사에 들어와서 정치부 기자를 하고 또 총선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20대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 그건 편견이 아닐까? 오히려 국내 정치가 20대를 배제하고 있지 않은 걸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제 이번 21대 총선을 보면 그 20대 후보는 거의 없어요. 거의라고 하기도 민망할 정도죠. 대한민국 5천만 명 유권자 중에서 20대 유권자가 680만 명인데 보시다시피 지역구 후보 13명, 이거 전국이거든요. 비례 후보 11명이에요. 또 저희 무등일보에 있는 광주 전남은 그냥 아예 없어요. 네,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대가 총선은 20대가 설 수 있는 아예 20대를 위한 무대 자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언론은 떳떳한가? 라고 했을 때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 4.15 총선을 앞두고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총선 기사가 쏟아지는데 그 어디에도 이 청년, 그중에서 청년 중에 청년이라 부르는 20대 청년을 위한 기사는 없었어요. 뭐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제가 못 찾을 수도 있지만 거의 없던 걸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그저 그 언론은 20대를 표로만 바라봤지 정말 그들의 몫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혹시 공감을 되시나요? 그때 저는 이제 고민이 되죠. 21대 총선 앞두고 20대 청년들도 분명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그들의 목소리를 어디에다가 그 표출을 하고 있는지 저희는 몰랐죠. 그리고 그들의 목소리를 저는 온전히 저희 지면에 담고 싶었고 또 그들의 그 가장 생생한 목소리를 저희는 어떻게 담을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때 저희 부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학보사 출신이잖아. 학보사 그 친구들이랑 몇몇 만나서 얘기해봐. 그럼 좋은 기획이 나올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그 광주 지역의 5개 학보사 편집장들 직접 만났는데 놀랍더라고요. 그 학보사 친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학보사도 이제 21대 총선을 앞두고 20대 그리고 대학생을 대표하는 그 언론으로서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취재 인력도 지역 언론과 마찬가지로 그 학보사도 많이 위축이 됐거든요. 취재 인력도 취재 지원도 그런 것들이 막연히 부족한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다 막막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무등일보와 5개 학보사가 힘을 합쳤습니다. 혹시 마이크가 잘 안 들렸던 것 같네요. 참여 학보사는 광주과기원, 광주교대,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다양한 학보사가 모였죠. 그리고 무등일보 저희가 아무래도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취재 역량과 노하우, 기획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제공을 하고 또 그 학보사 친구들은 그 20대 당사자로서 또 그 주변을 관찰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장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목소리, 더 많은 샘플을 들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죠. 네,
그래서 나온 게 20대 청년 총선을 말하다입니다. 이 이름은 사실 그 학부사 애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문득 그 임시로 떠올린 프로젝트 명이었는데 좀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청년 그 20대 학부사 애들도 이걸 만장일치로 정식 프로젝트 명으로 찬성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좀 눈길이 가나요? 눈길이 간다면 아래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 만났을 때가 또 생각이 나요. 그 5명의 학부사들이 편장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하얗게 밤을 불태우더라고요. 저는 그냥 듣기만 했는데 알아서 잘 놀더라고요. 제가 뭐 계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나이가 드니까. 그 카드도 계산했던 카드도 저희 부장님 카드였으니까 뭐 저로서는 손해는 아니었지만, 네, 다들 왜 이런 자리가 왜 이제야 만들어졌을까? 만들어졌나요? 저에게 묻더라고요. 그러게요. 더 일찍 만들어졌으면 좋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같은 학부사 기자다 보니까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그러던데, 제가 말하지도 않는데 알아서 다들 그 총선 기획을 벌써 짜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첫날이니까 오늘 첫날이니까 그만하고 빠이빠이 하죠. 다들 신나하더라고요. 앞으로 고생할 길이 훤한데도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 뒤 저희가 잠시만요. 제가 이게 너무 앞서서 본 것 같은데. 네, 그 뒤 약 한 달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기획을 진행했어요. 일정은 뭐 PPT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총 3번의 기획 기사를 쓰기로 했거든요. 한 번은 설문조사를 통해 20대 청년들의 정치 혹은 총선에 대한 인식을 저희가 조사를 하기로 했고, 두 번째는 이 청년들이 정치에 대해 참여를 하지 못하는 혹은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환경 구조적인 걸 분석을 하기로 했고요. 또 세 번째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언론은 어떻게 되나? 그러면 그 20대 청년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이 정치권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대안을 제시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분담과 세부 일정도 이렇게 조율을 하고요. 특히 저희는 기사를 공동으로 쓰기로 했거든요. 제가 물론 저희는 이제 기성 언론이고 학부사지만 공동으로 쓰고 똑같이 5개 학부사와 저희 무등일보 똑같이 실기로 해가지고, 네, 그래야 더 의미가 있고 파급력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이 설문지 조사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었어요. 저희가 그 함께 조율해가지고 설문지를 작성하고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또 선거법이 위반되는지 확인까지 했는데, 기사를 다 쓰고 나니까 매일 전화가 오더라고요. 선관위에서 이거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맨날 싸우고 가서 뭐 사인도 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거 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때 만드는 그 표지 같은 건데요. 이게 그 학부사 친구 중 한 명이 만든 거예요. 자진해서 만들었는데 보면 QR코드로 또 이렇게 설문지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충격을 받았는데, 문화 충격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경품을 안 주면 안 한다 그러더라고요, 애들이. 그래서 경품까지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설문 샘플 같은 경우는 그 총 500개 이상을 했고요. 대학생이 아니더라도 20대 청년 누구면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이렇게 그 보름간 4번에 걸쳐 준비한 기획인데요. 한번 살펴보시면요. 그때 보도가 나오고 나서 저 정말 많은 격려와 칭찬을 받았어요. 네, 이런 보도를 왜 이제 했냐, 앞으로 좀 더 하라는 의미로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20대 청년이 그렇게 관심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었던 현실을 좀 알 수 있었고요. 3월 16일 드디어 첫 보도가 나왔어요. 20대들은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을까라고 한 질문에서 시작한 이 기획에, 이 질문의 답은 그 애증의 관계더라고요. 제가 보고 그 분석을 해봤을 때 20대 청년들은 그 정치에 대해 부패, 싸움쇼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 혐오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다시 말해서 이는 근본적으로 20대 청년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 환경 구조, 그리고 자신들의 현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이유였고, 실제 20대 청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20대들은 자신의 정치적 표현에 대해서 주변의 평가를 좀 두려워하더라고요. 이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샤이 현상이 굉장히 강했고요. 이게 정치적 무관심으로 비춰졌다라는 결론이 나왔었습니다. 20대 그 청년대 애증은 말했다시피 그 관심을 두고 싶어도 어차피 남 얘기가 남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거 때만 뭐 20대 청년들 뭐 깜짝 영입이다 뭐 하다 했지만 결국 팽당하고 그거마저도 몇 없죠. 그래서 이 자신들도 다 알아요. 그 근본적으로 이 청년 자신들이 이 참여할 수 없는 거라는 걸. 그런데 뭐 보면 한 사람당 몇 억이 드는 이 정치 비용, 또 이 청년들이 그 정치 조직화를 해도 이 거대 정당에 막혀서 아무것도 못해요.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 굉장히 좌절 많이 했던 걸로 조사가 나왔고요. 그러나 실망으로 정치에서 등을 돌리면 변화는 멀어진다라는 걸 저희는 말을 했어요. 이거 전문가가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거 아니라. 네, 20대가 그럴수록 더 정치에 참여해서 출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20대들이 더 정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그들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말로 그 기존에 있던 기득권, 또 이런 정치에 대한 기득권을 살짝만 내려놓고 20대가 정치적 약자라는 걸 인정하고 이들을 위한 배려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는 목소리를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학부사들도 각자 지면에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뭐 인터넷과 제가 지금 2개밖에 없는데 다 같이 했는데 제가 급하게 이걸 넣느라고 못했고요. 다 5개 학부사 공동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4번째 기획으로 나온 건데 저는 사실 이 자담회가 제일 재밌었어요. 함께 기획했던 편집장들과 그 취재 과정에서 못다 했던 이야기, 비하인드 스토리 이런 걸 풀어놓으면서 또 자기들 기사에서 차마 하지 못했던 말들도 하고, 그중 가장 인상 깊었던 방식이 그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제 선거 투표, 이거는 이미 올드한 개념이고 이들에게 이게 전부는 아니다. 요즘 20대 청년들, 젊은 애들은 그 국민청원이나 SNS 해시태그 달기 운동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사람들은 잘 몰랐던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관심을 안 가졌을 수도 있는데, 또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후속을 진행하면서 단지 한 번의 계획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0대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을 저희가 지면을 통해서 많이 담을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이제 PPT는 안 나왔는데 저희가 청년 필진에게 28번의 기고를 받아가지고 연속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연속으로 이거는 아까 새내기 유권자들이 각자 자신들이 21대 총선 국회의원들에게 원하는 걸 기고한 내용이고요. 네, 이번 기획은 저 개인적으로도 무등일보로서도 또 지역 언론으로서도 사회적으로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민원련이 2주의 좋은 보도를 2주 연속 선정을 했는데요. 잠시 인용을 해보면 20대 대학생들이 바라본 정치, 선거에 대한 인식 등을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통해 다각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유권자인 청년 세대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건장할 보도였다. 또 설문조사 등 최소한의 분석과 기획 보도도 하고 있지 않는 현 보도 사항에서 매우 고무적인 계획으로 평가된다고 평가를 했고요. 또 이 평가의 말처럼 우선 이 처음 기획을 할 때 그 언론들의 기존 보도 상당수가 약간 시혜자 입장에서 바라보더라고요. 네, 그걸 좀 반성을 하면서 온전히 20대 청년대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노력했고요. 또 그 우리 언론이 너무 기존 보도에서 좀 찍어내듯 판박이를 한 게 아닌가라는 반상에서 약간 새롭게 약간 다가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특히 일반 대학이나 교육대학, 과기원들 다양한 대학들 참여함으로써 그 의미를 더했고요. 무엇보다 저희 이번 기획은 이전에 없었던 시도라는 점입니다. 아마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제가 못 찾아서 그럴 수 있고요. 그 지역 언론과 여러 개의 학부사가 공동기획, 특히 정치와 선거에 대해서 공동기획을 한 거는 아마 최초 사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게 총선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에 그 이벤트, 그러니까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협업을 통한 시너지 사례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례를 제공했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쩌면 이게 가장 제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그 언론도 중앙, 정치도 중앙, 대학도 중앙, 청년도 다 중앙으로 쏠리는 이런 강력한 중앙 중심적 현실에서
이 비주류가 몫을 내기 위해서는 힘을 합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을 통해 이 지역도 중앙이 못지않는 주무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고요. 특히 지역을 기반으로 둔 주체들은 굉장히 지원과 이런 자원이 한정적이고 취약해요. 이런 상황에서 이들이 인적 물적 자원을 합치면서 그 파급력을 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멀리 가라면 함께 가라. 이 격언을 끝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등일보 이삼섭 기자의 발제 잘 들었습니다. 지역 5개 대학 학보사 공동 기획실을 통해 보도한 20대 청년운으로 바라본 총선, 참 그 온전히 20대 청년운으로 바라봤다는 점에서 참 참신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발제를 해주신 이삼섭 기자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